안녕하십니까. 소울비트코인의 KJ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시청자 댓글을 통해 베네수엘라 사건에 대한 제 관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국제법이나 지정학적 해석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직 크립토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기사들을 보면 베네수엘라에 비트코인이 60만 개 있다는 루머도 있고 온체인 기준으로는 240개 정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 60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미국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나오며 여론을 자극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 부채는 약 34조 달러, 한화로 4.5경 원입니다. 비트코인 60만 개가 전부 존재한다고 해도 약 78조 원 수준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화제성을 노린 추측에 가깝습니다. 지난 1월 3일 작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무너진 경제를 최첨단 디지털 금융으로 재건하겠다고 강력하게 천명했습니다. 확실한 건 베네수엘라를 통해 미국에게 이득이 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겠지만 그 중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정책은 절대 빠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베네수엘라 금융권은 이미 다 무너졌다고 봐도 될 만큼 자국민들에 대한 신뢰도는 처참하며 이미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는 바이낸스 앱이 사실상 제1금융권 역할을 하고 있고 USDT를 바이낸스 달러라고 부르며 가장 신뢰할 만한 화폐로 사용하고 있는 것 또한 이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베네수엘라가 USDT를 쓴다는 건 사실상 중국계 네트워크인 트론을 쓴다는 의미입니다. 트론은 27명이서 모든 결정을 즉시 할 수 있는 무늬만 탈중앙화인 네트워크입니다. 미국이 좋아할 수가 없죠. USDT 또한 국적도 불분명한 데다가 달러와 100% 페이깅된 구조도 아닐 뿐더러 미국은 오래전에 이 USDT를 제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적도 있습니다. 준비금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진짜 이유는 마두로 같은 독재자들이 미국의 눈을 피해 자금을 세탁하는 통로로 이 USDT를 써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두로 정권 하의 국영 석유기업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USDT 결제에 80% 이상 의존해 왔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베네수엘라 재건을 빌미로 이 검은 돈의 통로를 아예 폐쇄하고 미국계 코인으로 금융 시스템을 갈아엎는 과정에서 규제 친화적인 USDC와 RLUSD 그리고 트럼프 일가의 USD1을 노골적으로 밀어주지 않을까 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더리움과 계열 레이어2, 솔라나, 리플 같은 네트워크들은 베네수엘라를 하나의 확장 실험장으로 삼아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게 되겠죠. 결국 관건은 어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어떤 네트워크 위에서 쓰이게 될 것이냐입니다. 이건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예상과 바람을 반쯤 섞어보자면 국영 석유기업처럼 대규모 결제와 정산이 필요한 영역은 리플의 RLUSD가 가장 그럴듯해 보이고 일상 소비와 송금, 국민생활 금융 영역은 수수료와 속도 면에서 솔라나 기반 USDC가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거대한 규모의 석유 사업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핵심은 원활한 국제송금 인프라인데 이 영역에서만큼은 규제와 라이선스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고 실시간 최종 정상까지 기술적으로 빈틈없이 설계를 끝낸 네트워크인 리플 생태계가 사실상 단 하나의 경쟁자도 없이 베네수엘라 금융 인프라의 중심이 될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변화가 시간을 두고 얼마나 큰 가격의 긍정적 흐름을 만들어낼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로 인해 트럼프는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비트코인을 그대로 미국 자산으로 편입시키는 건 정치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결정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이 국면을 넘기기 위해 베네수엘라 비트코인을 베네수엘라 경제 재건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사업가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즉, 비트코인을 담보로 삼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 자금을 미국 기업들의 인프라 확장에 쓰면서 겉으로는 우리는 베네수엘라 경제를 살렸다라는 그림을 만들고 실질적인 이득은 미국 쪽으로 가져가는 방식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납세자의 돈을 쓰지 않고 비트코인 비축분을 마련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몰수한 자산을 비축분으로 돌리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는 가장 쉬운 길이죠. 그리고 쉐브론, 헬리버튼 같은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베네수엘라의 망가진 석유 인프라를 직접 복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자산을 담보로 트럼프 일가와 연결된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이미 베네수엘라 석유 대금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통제하는 계좌에 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비트코인 60만 개는 헛소문이다, 240개가 팩트다 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정말 240개가 전부였다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침공이라는 이런 모험을 택했을 리가 없습니다. 또한 3천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 그리고 한때 남미의 사우디아라비아로 불릴 만큼 풍부했던 석유 자원, 거기에 더해 현재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경쟁력 있는 저렴한 인건비까지 고려한다면 트럼프가 이번 사안을 통해 본 건 비트코인 하나가 아니라 베네수엘라가 가진 국가적 잠재력 전체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국민들 가운데 마두로의 체포를 반기는 쪽도 생각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기들 대통령이 체포되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 협조하겠다는 성명을 영어로 직접 내고 마두로 경호를 담당하던 쿠바 정예요원 32명이 저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몰살되는데도 미국 측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보면 베네수엘라 내부의 반마두로 핵심 권력들이 작전 이전부터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미국 측에 사전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시선에서 현실적으로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을 집중해 다루다 보니 트럼프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정치적 평가나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이 사건이 크립토 생태계에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낼지 관찰하고 해석한 하나의 시선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